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여자는 조르는데 남자가 잠자리 회피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 중 하나는 성욕입니다. 더구나 성욕은 인간의 원초적인 종족 번식 본능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성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021년 한국의 성인 3명 중에 1명은, 즉 36%는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 비슷한 조사에서 11%였던 수치는 2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서로 잠자리 갖지 않는 섹스리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이 길어지며 오래 관계를 맺어온다면 섹스리스 문제를 겪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는 보채고 여자는 오늘 골치 아파, 오늘 몸이 안 좋아라며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건강치료사인 매티 실버는 허핑턴 포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 남자가 늘 육체적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과 같다고 설명하며 남자의 욕망이 저하되는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남자가 잠자리를 회피하는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는 조르는데 남자가 잠자리 회피하는 이유 4가지. 첫 번째, 신체적 문제일 수 있다. 섹스리스는 정신적인 문제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인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처럼 이전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장애를 남자가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정된 관계일지라도 단 한 번의 사례로 두려움이 생기면 그 이유를 걱정하면서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면 기피하기 쉽죠. 이런 현상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실버는 말합니다. 이럴 때는 발기부전이 온 이유를 진단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다. 몸이 피로하면 만사가 귀찮듯이 육체적인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피로, 고용 불안 등의 스트레스는 남자의 욕망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같은 테스토스테론의 저하는 욕망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실버는 지적했어요. 현재 본인 상태를 진단하고 삶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임신하려고 관계를 갖는다. 남자가 관계에 별로 관심을 안 보인다고 여자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경우 실버는 우선 임신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임신이라는 목표로 매달 일정 시기에 맞춰 관계를 해야 한다면 남자의 욕망은 쉽게 꺾이기 마련이라며 관계 자체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육체적 친밀감을 못 느낀다. 감정적 공감대 형성은 침실에서도 유효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랜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서 상대로부터 애정이 뜸해졌다고 여길 때 육체적 친밀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자기보다 아이들을 더 우선순위에 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러면 점차 불평이 쌓이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럴 경우 실버는 우선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을 추천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꺼려한다. 물론 예민한 이야기라 어색할 수 있고 부끄러움, 창피, 불만족 등의 다양한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 우리에겐 육체적 사랑은 본능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훌륭한 파트너가 되려면 사실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 자체가 약간의 위험이긴 한데요. 상대방의 비판이나 거부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공유하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섹스리스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섹스리스 컵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오랜 연애 습관 버리기.
한 사람과 오래 만나나 보면 연애할 때도 습관 같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비슷한 데이트, 돌고 도는 대화 주제, 말투도 비슷해지고 오래 쓴 애칭도 있을 텐데요. 그 지루한 연애 습관을 의도적으로 끊어내보세요. 힘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평소에 너무 격식 없이 대화를 했다면 정중한 말투나 호칭으로 바꿔본다거나, 늘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다면 편지로 소통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이색 데이트를 떠나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의 신선함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성욕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스킨십 시간 갖기. 매일 저녁 5분씩 스킨십 타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뽀뽀하고 키스하고 만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너무 의무적인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꾸준한 스킨십은 연인 관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사람의 애정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길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하며 서로의 소중함도 되새길 수 있어요. 부부 갈등의 원인과 치유법을 연구해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존 그레이 박사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하루 4번 서로 포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 후 1번, 출근할 때 1번, 퇴근 후 1번, 그리고 자기 전 1번. 부부가 1분간 서로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1분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으로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플 마사지 시간 갖기. 평소 스킨십을 하기 쑥스럽다면 매일 자기 전 30분 정도 마사지 타임을 가지세요. 손끝으로 마사지를 하며 서로의 눈을 보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부부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조차도 낯간지럽다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좋아요. 비누로 꼼꼼히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며 상대방과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낮은 부분을 닦아준다는 의미로 서로에 대한 소중함도 배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침실 등을 바꿔보자. 침실의 백색 등은 너무 밝기 때문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불을 끄면 시각적 흥분 요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오렌지빛 조명으로 등을 바꿔보세요. 은은한 불빛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데이트 시간 갖기.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주 2시간은 온전히 투자해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이건 단둘이 외출해서 하는 데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소엔 할 수 없었던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어요. 일주일을 사는 활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또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하루 정도 부탁하고 오롯이 부부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부부의 날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와인 한 잔을 부딪히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분위기가 침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여섯 번째, 잘 들어주고 대화하기. 평일 밤마다 20분씩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별다른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면 안 좋은 일에 더 빨리 위로해주고 좋은 일에는 축하를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서로의 기분이나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 서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일도 사라질 겁니다.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 친밀도는 높아집니다. 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가 원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자는 조르는데 남자가 잠자리 회피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는 조르는데 남자가 잠자리 회피하는 이유 4가지. 첫 번째, 신체적 문제일 수 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다. 세 번째, 임신하려고 관계를 갖는다. 네 번째, 육체적 친밀감을 못 느낀다. 그 다음, 섹스리스 커플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오랜 연애 습관 버리기. 두 번째, 스킨십 시간 갖기. 세 번째, 커플 마사지 시간 갖기. 네 번째, 침실 등을 바꿔보자. 다섯 번째, 데이트 시간 갖기. 여섯 번째, 잘 들어주고 대화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